아빠가 읽어주는 이야기 왕비가 된 농사꾼 처녀. 수수께끼를 무척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현명한 아가씨만이 자신의 결혼 상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땅한 신부감을 찾기 위해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공주들은 한결같이 아름답긴 했지만 왕의 마음에 들 만큼 똑똑한 공주는 없었습니다. 공주라고 해서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니구나. 공주들을 모두 만나보고 나서 왕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는 데 실패한 왕은 귀족과 지주의 딸들에게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과 지주의 딸들 중에도 왕이 바라는 만큼 현명한 아가씨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평범한 서민들의 딸을 찾았습니다. 왕은 그 아가씨들의 집안 따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왕의 관심은 오로지 아가씨가 얼마나 현명한가 하는 점뿐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딸은 모두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으며 종달새처럼 노래도 잘 불렀고 음식도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을 못하고 대문 뒤로 숨어버리거나 얼굴을 가리곤 했습니다. 실망한 왕은 마지막으로 가난한 농사꾼 집안의 아가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한 농사꾼의 암말이 궁전의 밭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말은 궁전의 밭을 지키는 사람에게 붙들려 갇히고 농사꾼은 말을 잘못 간수한 죄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일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농사꾼은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다 못한 농사꾼은 왕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면 용서해주마. 만일 대답을 못하면 내 앞말은 내 차지가 되고 너는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왕이 낸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먼가? 둘째, 달은 얼마나 큰가? 왕은 그 다음 날까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농사꾼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왕이 낸 수수께끼는 너무 어려워서 그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었습니다. 농사꾼은 앞말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을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사꾼은 가족들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하며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그때 잠자코 듣고만 있었던 딸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농사꾼은 밝은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수께끼를 풀었나? 그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얼마나 먼가? 농사꾼의 밝은 얼굴을 본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묶인 채로 도적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안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까지는 하룻길입니다. 좋다. 그럼 달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 달을 네 조각으로 나눈 것을 다시 합한 것만큼 크답니다. 왕은 하찮은 농사꾼이 수수께끼를 푼 것에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온 나라의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단 말이냐? 실은 제 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사꾼이 솔직히 고백하자 왕은 앞말을 돌려주며 농사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왕은 농사꾼의 오두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수께끼를 푼 농사꾼의 딸이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완집 농사꾼은 일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대신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긴 처녀가 왕을 맞이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러 가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자작나무 숲에서 사냥을 하고 계십니다. 잡은 것은 죽이고 잡지 못한 것은 집에 가지고 옵니다. 내 언니는 어디 있느냐? 바람을 등지고 있습니다. 내 오빠는 어디 있느냐?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수수께끼를 내는 재주가 있구나.
임금님께서 수수께끼를 좋아하신다기에 저도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내 아버지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는 지금 방앗간에서 밀을 빻아 밀가루를 만들고 계십니다. 내 어머니가 숲에서 죽이는 것은 무엇이고 또 집에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 벼룩입니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가 바람을 등지고 있는 것은 어디냐? 들판에서 바람을 등지고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내 오빠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사과나무 위에 있습니다. 왕은 그 처녀의 명쾌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잘 대답했다. 내일 궁전으로 나를 찾아오너라. 오긴 오되 옷을 입지도 말고 벗지도 말 것이며 걸어오지도 말고 말을 타고 오지도 말아라. 큰 길로 와서도 안 되고 숲길로 와서도 안 된다. 궁전에 도착한 다음에는 방에 들어오지도 말고 바깥에 서 있지도 말아라. 그럼 내일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다음날 처녀는 궁전으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처녀는 자기 몸을 그물로 칭칭 감고 한쪽 끝을 염소의 목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염소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녀는 염소의 발자국을 따라 궁전까지 갔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처녀는 한 발은 문지방 너머를, 한 발은 문지방 바깥을 디뎠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 왔습니다, 임금님. 왕은 처녀가 자기의 명령을 그대로 지킨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기뻤습니다. 왕은 그 농사꾼 처녀가 이 세상의 어떤 아가씨보다도 영리하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아가씨들을 만나봤지만 그대처럼 현명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소. 그대의 현명함은 한나라의 왕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소. 자, 어떻소?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농사꾼 처녀는 볼이 발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궁전에서는 화려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7일간 계속된 잔치가 끝날 무렵 왕은 이제 왕비가 된 처녀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일들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하는 두 가지만은 꼭 지켜야 하오. 첫째, 당신은 궁에 들어와 내 아내가 된 이상 바깥에 계시는 당신의 부모님과는 인연이 끝난 것이오. 그러니 절대로 부모님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시오. 둘째, 당신은 나의 아내일 뿐 이 나라의 관리나 왕이 아니오. 그러니 절대로 나라 일에 간섭하거나 내 일에 간섭해서는 안 돼요. 왕비는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얼마 동안 왕은 현명한 왕비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왕비의 현명함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왕비의 아버지 농사꾼은 매일같이 암말을 데리고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암말이 예쁜 망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가 궁전의 밭에서 일하는 수말을 좋아하고 따르더니 아예 그 수말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미만한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농사꾼은 궁전의 말을 지키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망아지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밭지기는 망아지를 돌려주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망아지가 우리 말을 따라온 이상 그 망아지는 이제 우리 말의 새끼가 된 것이요. 알아듣겠소? 농사꾼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길로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왕 역시 밭지기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농사꾼은 슬픔에 잠겨 궁궐을 떠났습니다. 농사꾼은 궁전문을 막 나서다가 우연히 왕비가 된 딸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비는 농사꾼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서 기분을 푸시고 내일 저녁 때 임금님의 공원으로 오세요. 거기에 모래가 많이 쌓인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채를 가지고 모래를 치십시오. 그 시간이면 임금님은 항상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아버지가 채를 가지고 모래를 치고 계시면 임금님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자 농사꾼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나더러 바보 노릇까지 하란 말이냐? 어떻게 모래더미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이냐? 염려 마십시오. 임금님은 아버지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임금님의 수마리 망아지를 낳을 수 있다면 모래 속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임금님이 잘못을 인정하시고 망아지를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과연 모든 일을 왕비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왕은 바치기에게 망아지를 돌려주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모든 일이 왕비가 가르쳐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기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왕비에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왕은 왕비에게 궁전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왕비 역할을 훌륭히 한 것에 대한 상으로 그녀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지고 아끼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왕비는 왕에게 이 마지막 이별주라면서 포도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왕은 흔쾌히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포도주 속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받아 마신 왕은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왕비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왕을 처녀 때 살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왕은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서 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으로 들어서는 왕비를 보고서야 그곳이 농사꾼의 오두막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감히 자기를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지고 아끼는 것을 가지고 가도 좋다고 말입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이기에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명한 왕비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왕은 왕비에게 부모님을 만나지 말라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을 2번 다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